자, 11번 같은 경우는 저 시계, 그러니까 이 시계에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니까 요 n이 그 fn의 값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홀수 제곱근이면 실수인 것의 개수는 무조건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홀수인 f3과 f5와 f7은 무조건 1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f4 더하기 f6이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짝수 제곱근 같은 경우는 양수일 땐 2개, 0일 때는 하나, 음수일 땐 없기 때문에 최대 2예요. 그러니까 4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둘 다 2인 거죠. 그러면 4를 만약에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의 4제곱근이 2개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6을 넣었을 때도 이거의 4제곱근이 이제 2개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둘 다 양수여야 한다는 얘기겠죠. 요거를 이제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은 완전 제곱식 같은 경우는 부호가 둘 다 바뀌어도 되기 때문에 식을 이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정리를 해보면 위의 식은 얘가 8보다 작아야 하고 사이값이니까 마이너스 2루트 2부터 2루트 2까지겠죠. 이거는 k-6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식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값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겠죠. 대신 가운데만 k-6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요 이제 위에 부등식 같은 경우는 양변에 4를 더할 거고 밑에 부등식은 6을 더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k의 범위가 얘부터 4 더하기 2루트 2까지 그리고 얘부터 6 더하기 2루트 2까지가 되겠죠. 근데 2루트 2가요. 이 루트 8이에요. 그럼 이게 한 2점 몇 정도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이제 4-2루트 2는 1점 몇일 거고 그리고 얘가 6점 몇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위에 부등식을 봤을 때 k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2, 3, 4, 5, 6이 될 거예요. 이제 밑에 것도 살펴보면 6에서 2점 몇을 빼면 3점 몇이겠죠. 이렇게 될 거고 얘는 8점 몇이 돼요. 여기 들어가는 자연수는 4, 5, 6, 7, 8이 되겠죠. 근데 겹쳐야 하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4, 5, 6이겠지. 그래서 더해주면 15가 돼요. 12번의 경우도 문제를 읽어보면 일단 n은 2부터 10까지 가능하고 n제곱 플러스 1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 그리고 n제곱 마이너스 8n 더하기 12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gn 이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n이 홀수일 때에는 fn과 gn은 무조건 1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마지막 줄의 문제 조건을 보면 저희는 이게 성립하는 걸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n이 홀수일 때는 이거를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n은 무조건 짝수일 거고 짝수일 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실수인 것의 개수의 종류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fn이 반드시 2면서 gn이 1이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때 이제 fn이 2개라는 얘기는 얘가 양수이면서 n제곱 플러스 1이 양수이면서 n이 짝수면 되는데 n제곱 플러스 1은 어떤 걸 넣어도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n이 짝수이면 무조건 만족을 해요. 10까지만 가능하니까 2, 4, 6, 8, 10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gn이 1이어야 하는데 1이 되는 경우는 좀 제한적인 거죠. 왜냐하면 0의 짝수 제곱근일 때 또는 뭐 이제 홀수 제곱근은 마찬가지지만 홀수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짝수만 얘기를 하자면 얘가 0인 경우에만 한 개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그 짝수들 중에서 2와 6만 된다라고 알 수 있겠죠. 자, 13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제곱근에는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좀 써줄 거고요. 그럼 4제곱근 27 곱하기 4제곱근 3 더하기 이제 똑같이 5제곱근이기 때문에 합쳐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32 이렇게 될 거고요. 앞에도 똑같이 이제 4제곱근이기 때문에 곱하기가 가능해서 81이 돼요. 그럼 지금 이 제곱근 안에 있는 4제곱근이나 5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들을 보면 쟤네가 이제 거듭 제곱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 더하기 2가 돼서 5가 되겠죠. 자, 14번에 1번 보기부터 볼게요. 1번을 보면 똑같이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곱하기가 가능해요.
그럼 6 곱하기 36인데 36이 6의 제곱이기 때문에 6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6이 돼서, 왜냐면 3분의 3이라 사라지니까 6이 돼서 얘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분자에 들어가 있는 이 식이 곱셈 공식이에요. 제가 쓰인 곱셈 공식은 요 공식일 거고요. 무조건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식은 앞에 거의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세제곱근 27은 저희가 이제 알다시피 3이죠. 그러면 3분의, 얘도 3분의 3제곱이라 1제곱이 돼서 2가 되니까 이렇게 돼서 약분하면 1일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똑같이 4제곱근이기 때문에 나눗셈을 해주면 81이 되고, 81은 3의 4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4분의 4제곱이라 3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4번은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거듭 제곱근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곱해서 15제곱근으로 합칠 거고, 32는 2의 5제곱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6제곱근 2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분수로 이제 바꿔보면 15분의 5제곱이니까 3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2가 돼요.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2의 1제곱이라 2가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맞고, 이제 5번 같은 경우를 좀 볼 건데, 5번은 지금 밑에 있는 숫자들을 보면 다 3의 거듭제곱 수여서 다 바꿔주면, 예를 들면 이제 요것만 좀 자세히 써볼게요. 3의 세제곱의 4제곱이니까 3의 12제곱이 되겠죠. 다른 애들도 다 그런 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분모 같은 경우는 공통 인수가 3의 10제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3의 8제곱이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숫자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얘네들은 약분이 되고, 결국에 이제 남아있는 3의 10제곱과 3의 8제곱도 약분을 해주면 분모에 3이 이제 2개가 남아요. 그럼 얘는 3분의 1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다. 15번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이 값을 구해야 되는 이 식을 보면, 얘가 A의 6분의 1제곱과 B의 12분의 1제곱이 곱해져 있는 형태예요. 그때 이제 앞에 주어져 있는 힌트를 보면요. A의 3분의 1제곱이 4고 B의 4분의 1제곱이 27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걸 보면 양변에 2분의 1제곱을 하거나 양변에 3분의 1제곱을 해주면 저희가 구해야 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2고 얘는 3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 3, 6인 거죠. 여기서 이제 2인 거는 얘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제곱이다 해서 해도 되고, 2분의 1제곱이라는 거는 루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생각해도 되고, 생각은 둘 중에 하나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6번에 루트 2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세제곱해서 루트 2가 되는 수예요. 그 수 중에 실수인 것을 A라고 한다고 하니까 A는 세제곱하면 루트 2여야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제곱근 4의 4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4제곱해서 세제곱근 4가 되는 수를 의미해요. 그걸 B라고 한다고 하니까 B의 4제곱은 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얘가 2의 2분의 1제곱이고 얘는 4의 3분의 1제곱인데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제곱이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A는 2의 6분의 1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양변에 똑같이 3분의 1제곱을 해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B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한다면 2의 6분의 1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양변에 똑같이 4분의 1제곱을 하면 얘네 둘은 약분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찾아야 하는 거는 A 더하기 B예요. 근데 A랑 B가 서로 같으니까 두 개를 더한다는 거는 곱하기 2를 하는 것과 같겠죠. 그러면 밑이 같아서 지수끼리 더하면 되니까 6분의 7제곱이 돼서 K는 6분의 7이에요. 17번에 저는 이제 이거를 다 지수로 바꿔서 풀 건데, 일단 맨 앞에 있는 A는 루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분의 1제곱일 거고, 이제 두 번째 곱해져 있는 A는 제곱근, 그러니까 거듭 제곱근이 두 겹이죠. 그렇기 때문에 곱해서 8분의 1제곱일 거고, 세 번째 A는 세 겹의 거듭 제곱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24분의 1제곱일 거고요. 그러면 지수끼리 더하면 되니까 통분해서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A의 24분의 16제곱이고 약분을 하면 3분의 2제곱이겠죠. 그게 이제 우변에 있는 A의 n분의 m제곱과 같으니까 m은 2고 n은 3이에요. 그래서 둘을 곱하면 6이 되는 거예요. 18번에 기억부터 보면 R 6,3과 R 3,√3은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음지는 직접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A, B일 때 A제곱근 B이기 때문에 6제곱근 3, 세제곱근 √3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하고 지수로 바꿔보면 더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이제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6분의 1제곱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은 R 3,A, R 3,B와 R 3,AB가 같냐? 그럼 이것도 대입을 해보면 돼요. 세제곱근 A와 세제곱근 B를 곱하면 똑같은 거듭 제곱근끼리는 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제곱근 AB가 되고 얘는 대입을 그대로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입을 해볼 건데 얘네 둘이 같대요. 그럼 대입을 해보면 얘는 좌변이 A제곱근 A가 되고 우변은 3A제곱근 64가 되겠죠. 그때 얘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얘가 3A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왜냐하면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바깥에 있는 숫자끼리 곱해서 합칠 수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이제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세제곱근 64가 4기 때문에 얘가 A제곱근 4가 될 수가 있어요. 얘가 4니까. 그렇게 되면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보면 A는 4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A는 4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을은 일단은 R, A, B가 A제곱근 B인 상황에서 이제 요게 A제곱근 B였던 거죠. 그럼 A, A제곱근 B와 R, A제곱, B가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대입을 해보면 A제곱근 B 자리에 A제곱근 B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A제곱 제곱근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디귿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둘을 곱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A제곱 제곱근 B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좀 작게 써야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 맞네요. 그래서 5번이에요. 자, 19번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이제 세제곱근 3과 B라고 했고 2차 방정식을 주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두근의 합이 주어진 두근 세제곱근 3 더하기 B일 거고 그게 세제곱근 81이겠죠. 그리고 곱은 세제곱근 3 B일 텐데 그게 이제 A가 될 거예요. 일단 좀 식정리를 해보면 우선 합부터 먼저 볼 건데 세제곱근 81이 27 곱하기 3이라서 얘가 이제 3의 세제곱이잖아 27이. 그래서 튀어나오면 3 곱하기 세제곱근 3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거듭제곱근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살펴봤을 때 세제곱근 3 더하기 B가 3 곱하기 세제곱근 3이니까 넘어가면 세제곱근 3이 2개가 남겠죠. 이렇게 해서 얘는 3개가 있고 얘가 1개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넘어가니까 2개가 남게 돼요. 그러면 이제 A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 A는 세제곱근 3과 B를 곱하면 돼요. B가 얘인 거잖아요. 그럼 곱하면 같은 거듭제곱근끼리는 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구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는 A와 B를 곱해야 돼요. 그러므로 A, B는 얘와 얘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곱했는데 얘가 이제 3이 돼요. 그래서 12가 되겠죠. 자, 20번은 저희가 이제 지수의 확장이라는 단원에서 배웠던 그 개념을 사용해서 골라주는 문제인데 일단은 지수 x의 범위가 자연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에 이제 이렇게 자연수가 들어가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지수는 곱해진 횟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밑이 양수여도 0이어도 음수여도 다 문제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이렇게 쓸 수 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밑은 실수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지수의 확장에서는 처음으로 0제곱이나 음의 정수인 경우는 어떡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면 얘가 a제곱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분모에는 0이 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수가 됐을 때부터는 0일 순 없어요. 밑이 0일 순 없다. 왜냐하면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해서 이제 1번이나 2번 같은 애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로 확장됐을 때부터는 밑이 양수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유리수가 되는 상황은 언제냐면 이렇게 이제 거듭제곱 끊일 때를 의미를 하고 n분의 n제곱이 돼서 유리수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리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분수다 보니까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2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제곱근은 사실은 밑이 음수여도 되는 상황이어서 얘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2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가 음수여야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지수를 올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분수라고 하는 건 내가 여기다 똑같이 2를 곱해도 수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 6분의 2제곱이 되죠. 그럼 얘는 사실 6제곱근 얘가 돼버려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제곱을 하면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네 둘을 같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숫자로 보면은 같은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서 유리수부터는 이제 지수의 범위가 유리수로 확장된 다음부터는 양수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해서 둘 다 양수여야 한다. 해서 3번이겠지.